철판 요리 좋아하시나요? 나는 사실 철판 요리를 따로 먹으러 가본 적은 없다.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인턴 시절, 그러니까 7년 전, 와 진짜 늙었다. 선배 따라갔던 복명동 오코노미야키 집에서 철판 요리를 처음 접했던 것 같다. 오코노미야키 맛집이라고 하는데 맛이 없었다. 그 이후에는 후쿠오카에서 먹었던 텐진 호르몬, 맛이 없었다. 미야자키에서 먹었던 미야치쿠, 여기는 철판 때문이라기보다는 미야자키교가 맛있었다. 사실 미야치쿠를 빼고는 별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아니라 철판 요리하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는 분께서 대전의 철판 요리 여기 정말 괜찮다고 추천해 주셔서 가게 되었다. 가보니까 뭔가 눈에 익는데 여기가 원신흥동이라고? 아재답게 옛날 얘기 TMA를 한번 하고 가자. 그때가 겨울이었다. 눈이 무지하게 많이 왔었다. 내 기억으로 대학 원서를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다. 그때도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었지만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합격증을 직접 가서 제출을 했어야 했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그러라고 해서 원서 내러 전국 투어를 했었던 기억이 난다. 원서를 내러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때 원신흥동은 농가 밭과 드문드문 낮고 오래된 주택들만 있었다. 그때 땅을 사놨어야 했다. 지금도 돈 없어서 못 사는데 무슨 그때 땅을 사냐. 태판마루, 철판 요리계의 으뜸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름부터 패기가 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별 기대는 안 됐었다. 가격대는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비싸? 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었다. 예약은 필수고 이렇게 방으로 나눠져 있고 방마다 철판이 하나씩 있어서 셰프님이 한 분 들어오셔서 전담으로 요리를 해주신다. 분위기는 정말 좋았다. 좋은 사람과 특별한 날 오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스는 왼쪽부터 겨자 소스, 핫소스, 생강 소스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오이와 상고추, 피클이 준비되어 있었다. 근데 난 피클을 좋아하지 않아서 입도 되지 않았다. 기본 코스가 58,000원이다. 저렇게 써있으니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양이 엄청 많지는 않다. 물론 0.1톤에 근접한 내 기준에서 말이다. 10,000원을 더 내면 A 코스를 먹을 수 있다. A 코스는 기본 코스에 활 전복이 추가된다. 20,000원을 더 내면 B 코스를 먹을 수 있다. B 코스는 기본 코스에 바닷가재 꼬리가 추가된다. 그리고 30,000원을 더 내면 활전복과 바닷가재 꼬리가 전부 추가되는 C 코스를 즐길 수 있다. 나는 디너에 가서 런치 코스는 먹을 수 없었다. 알뜰하게 35,000원에 먹을 수 있는데 35,000원이 알뜰한 건진 잘 모르겠다. 어쨌든 가격대는 좀 있는 식당이다. 추가 메뉴에 와인도 준비되어 있어 돈만 많으면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 콜키즈는 팀당 2병 정도까지는 차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신다. 다만 그 이상의 술은 콜키즈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는 C코스를 시켰다. 스포하자면 A코스, B코스 중에 고르라면 B코스를 먹을 것 같다. 오늘의 죽이다. 적당히 따뜻하고 식욕을 돋구기에 좋았다. 샐러드가 나왔다. 여기까지는 기본 반찬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야채구이를 준비해 주신다. 본격적인 철판 요리가 시작된다. 애호박, 버섯, 단호박, 브로콜리를 철판에 구워주신다. 삼겹살집에서 내가 구우면 야채 다 타던데 셰프님이 해주시니 클래스가 달랐다. 야채는 생강 소스를 찍어 먹으라고 하셨다. 일본은 뭐든 상어파를 참 잘 시킨다. 그것도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도자기도 우리나라보다 역사는 짧지만 우리나라보다 먼저 상어파 시켜 네덜란드와 교역을 하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기술이 앞서 있다고 한다. 철판 요리가 일본이 원조예요. 유래는 원래
몽골에서 시작된 거고요. 일본에서 상업화 시킨 거예요. 어. 그래서 예전에 전쟁할 때 병사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고단백 섭취한다고 방패에다가 이제 고기 구워 먹기 시작한 게 일본에서 넘어가서 상업화 시킨. 홋카이도 갔을 때 맛있게 먹었던 양고기, 칭기즈칸 요리도 몽골이 원조였듯이 철판 요리도 몽골이 원조라고 하셨다. 야채구이는 단호박이 맛이 아주 좋았다. 구운이 고구마 맛이 났다. 생강 소스와 궁합이 아주 좋았다. 양파도 구워주셨다. 양파도 맛있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먹었던 양파구이 중에 제일 맛있었다. 가리비 관자는 정말 예술이었다. 철판에 구워주신 건데 숯불향이 났다. 핫소스와 궁합도 정말 좋았다. 쫀득쫀득하고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맛있다. 이게 타이거 새우예요? 네네. 너무 많이 먹고 다니까. 타이거 새우는 역시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타이거 새우는 클수록 값이 비싸고 맛이 좋다. 갑오징어를 이렇게 갈아서 원래의 식감인 단단하면서도 치아에 쩍쩍 달라붙는 식감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콘슬로 부신 것 같은 비주얼에 정말 맛있었다. 자꾸 맛있다는 말만 해서 좀 그런데 정말 맛있다. 혹시 메로구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생선구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도 메로구이는 정말 좋아한다. 핫소스나 생강소스 중 찍어 먹어보라고 하셨는데 생강소스가 좀 더 괜찮았다. 화식이 이렇게 좋구나 감탄도 좀 하고 날로 먹는 걸 좋아하는 나에게도 이런 화식 너무 좋았다. 평소 새우머리는 잘 안 먹는데 이렇게 바싹 구워주신 새우머리 정말 고소하다. 활전복이다. 전복을 이렇게 바짝은 잘 안 익혀 먹어봤는데 셰프님이 무슨 특제 소스를 뿌리시며 구워주시니 아무런 소스 없이 먹는데도 우유를 씹는 듯한 진한 맛이 우러나왔다. 바닷가재를 굽는데 고소한 향이 풍겼다. 너무 괴로웠다. 바닷가재를 먹는 나는 너무 행복했다. 개인적으로 하나를 고르라면 이게 제일 맛있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안심. 그래서 A코스, B코스 중 고민이 되신다면 B코스를 드시는 걸 추천한다. 아 맛있다. 마늘을 이렇게 먼저 구워서 마늘기름을 내시면서 꼬들꼬들한 마늘구이를 만드신다. 그리고 버섯이 익으면서 기름을 두른다. 그리고 안심에 간을 하신다. 마늘간이 된 버섯은 정말 맛있었다. 이런 불쇼는 처음 봤다. 정말 멋있었다. 음식이 맛이 있는 건 기본이고 눈으로 즐길 거리도 충분했다. 철판 요리 너무 재밌었다. 마늘 기름 위에 간이 된 안심은 급속도로 익혀서 육즙도 풍부하고 정말 맛있었다. 이런 맛은 반칙이다. 소기름에 마늘기름까지 범벅이 된 숙주나물 볶음도 내가 아는 그 맛이 아니었다. 맛있었다. 오. 그렇게 했다 여기 꽂혀 있어야 된다. 여기다 이거 두 번째 걸 올려줘. 성공한 거. 성공한 거. 앞에 건 자르고.
앞에가 여기 까져 있잖아. 아 그래? 오! 셰프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안심 기름과 마늘 기름을 닦지 말고 같이 볶았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미야치쿠에서 먹었던 마무리 볶음밥이 생각났다. 미야자키교도 맛있었지만 마지막 모든 철판에 있던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냈던 볶음밥의 맛은 와규의 맛 이상이었다.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기 기름이 같이 볶아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꼬들꼬들하게 볶아진 볶음밥의 맛도 정말 맛있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잘 익은 체리와 오렌지가 나왔다. 지인이 추천해준 철판 요리. 먹기 전까지 나는 철판 요리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인간관계도 그렇다. 한국 사회에선 더더욱 그렇다. 평판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평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겪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맛없다고 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운 게 아니라면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 맛이 없는 가게라고 하더라 보다도 적어도 내가 가보니 맛이 없는 가게다 라고 이야기해줄 수는 있는 거니까. 오늘 맛있는 식당에서 좋은 식사를 하였다. 내일도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당직도 즐겁게는 아니지만 최대한 즐겁게 생각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지.